견과류 제대로 드시지 않는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몬드 20알, 점심엔 호두 10알, 저녁엔 땅콩 한 줌.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같이 드신 68세 어르신. 그런데요, 3개월 뒤 심장 혈관이 막혀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포화지방 과다 섭취와 알레르기 염증 반응이 동시에 온 겁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요? 잘못 먹으면 심장병, 간 수치 이상, 췌장염까지 부릅니다. 저는 내과 30년 전문의 김문성입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씩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꼭 챙겨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견과류 매일 먹어도 되나요? 혈압약 먹는데 견과류 괜찮을까요? 치아가 약해서 견과류 씹기 힘든데 어떻게 하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견과류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노년기에는 체질과 건강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한 분은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다가 콩팥에 부담이 와서 병원에 오신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은 견과류를 잘못 드시는 방법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견과류의 올바른 섭취법을, 특히 우리 노년층에게 맞는 방법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단순히 견과류 먹는 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견과류가 왜 건강에 좋은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 거예요.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견과류 섭취법 5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을 챙기면서도 부작용은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네 번째로는 견과류 종류별로 어떤 분에게 어떤 견과류가 좋은지 맞춤형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견과류 건강 루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견과류 하나 제대로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견과류 섭취 습관으로 노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견과류가 왜 건강에 좋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어떻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고 계시지 않나요? 3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오면서 그리고 노년기 영양학을 연구해 오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견과류는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의 보고라는 점입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부터 말씀드릴게요. 특히 호두에 많이 들어있는 알파 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3는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이게 바로 뇌의 염증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오메가3가 이런 뇌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호두를 꾸준히 드신 후에 치매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식이섬유입니다. 아몬드 한 줌에는 약 3.5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고생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변비거든요.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도와주고 또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그리고 단백질. 견과류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아몬드 한 줌에는 약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 고기를 많이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견과류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12만 명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매일 소량의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29%나 낮았다고 나왔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혈압을 낮춰주고 비타민 E가 혈관벽의 산화를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견과류의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토코페롤 같은 성분들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가 뭐냐면 우리 몸을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이걸 제거해주니까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브라질너트에 들어있는 셀레늄. 이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적절한 셀레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노년기에 견과류가 특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장 건강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줍니다. 둘째, 뇌 건강이에요.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줄여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줘요. 넷째, 장 건강이죠. 변비를 해결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다섯째, 근육 건강입니다.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줘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과유불급이라는 말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요. 아몬드 한 줌만 해도 17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또한 일부 견과류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고 옥살레이트가 많은 견과류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당량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신진대사가 느리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질환들도 고려해야 하니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들어보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견과류 섭취법들이에요. 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견과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오신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견과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드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견과류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약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빨리 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견과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분은 78세 할아버지셨는데 아몬드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30-40알씩 드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체중이 3kg나 늘었고 혈당도 불안정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아몬드 30알이면 약 200칼로리예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니까 거의 밥 한 공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칼로리를 간식으로 드신 거죠. 게다가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적정량은 하루에 견과류 전체를 합쳐서 20-25g, 손바닥 한 움큼 정도입니다. 아몬드로 치면 15알, 호두로 치면 3쪽 정도예요. 두 번째, 밤늦게 먹는 경우입니다. 저녁에 배가 고파서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었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언뜻 생각하면 과자보다는 건강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3-4시간 정도 걸려요. 밤 10시에 드시면 새벽 1-2시까지 위가 계속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데 밤에 견과류를 드시면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72세 할머니는 밤마다 호두를 드시다가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어요. 밤 9시 이후에는 견과류 섭취를 피하시라고 했더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견과류는 오후 3-4시 정도, 늦어도 저녁 7시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딱딱한 상태로 씹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견과류는 단단하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신 분들이나 틀니를 하신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마카다미아나 브라질너트 같은 경우는 정말 단단해서 치아에 금이 가거나 부러질 수 있습니다. 턱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고요. 제가 진료한 75세 할아버지는 호두를 딱딱하게 씹으시다가 어금니가 부러져서 치과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골밀도도 낮으셔서 치아도 약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불리는 방법입니다. 견과류를 3-4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면 부드러워져요. 특히 아몬드는 이렇게 불리면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두 번째는 갈아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믹서기나 분쇄기로 갈아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요거트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조리해서 드시는 방법입니다. 죽에 넣어서 끓이거나 샐러드에 잘게 썰어서 넣으시면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 돼요. 네 번째, 견과류 믹스나 가공 제품을 먹는 경우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믹스 많이 사서 드시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소금으로 코팅된 견과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해요. 설탕 코팅된 것들은 칼로리가 2배로 늘어나고 혈당도 급격히 올립니다. 허니버터, 아몬드 같은 제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몬드 자체는 건강하지만 설탕과 기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없죠. 견과류는 반드시 무염, 무당으로 된 자연 그대로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조금 심심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건강에 좋은 거예요. 다섯 번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무시하고 먹는 경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견과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의 인과 단백질 때문에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셔야 합니다. 담낭 질환이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담낭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견과류의 비타민 E 성분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서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와파린 같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분은 위염이 있으신 상태에서 견과류를 많이 드시다가 위염이 악화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시기 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노년기에 피해야 할 견과류 섭취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밤늦게 드시지 마시고 딱딱한 상태로 씹지 마시고 가공제품은 피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드시라는 거였어요. 이 5가지만 지켜주시면 견과류로 인한 부작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견과류를 어떻게 올바르게 드시는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루에 얼마나 드셔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하루 20에서 25지,
손바닥 한 움큼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몬드는 15에서 20알, 호두는 반쪽으로 6에서 8개 정도예요. 언제 드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오후 서너 시경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점심 드신 후 서너 시간 정도 지났을 때라서 혈당도 안정되어 있고 저녁까지는 충분한 소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서너 시간 정도 찬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아몬드는 불리면 껍질도 쉽게 벗겨집니다. 두 번째는 믹서기로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요거트나 우유에 타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이제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15지 정도로 좀 줄이시고요. 신장 질환이 있거나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20지 이하로 제한하시고 혈당 체크를 자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견과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몬드는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고예요. 아몬드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고혈압 환자분이 매일 아몬드 15알씩 드신 후에 3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10mmHg나 떨어졌어요. 두 번째, 호두는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뇌 염증을 줄여주고 기억력을 개선해줘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셨거나 인지력 저하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하루에 반쪽으로 6에서 8개 정도 드시면 돼요. 세 번째, 피스타치오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 좋아요. 껍질을 까면서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어서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캐슈넛은 치아가 약하신 분들에게 추천해요.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거든요. 아연도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탄수화물이 좀 높은 편이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다섯 번째, 브라질너트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하루에 한두 알만 드셔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셀레늄 과다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땅콩은 좀 조심하셔야 해요. 사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에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에 오염될 위험이 있어서 노년층에게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한 가지 견과류만 계속 드시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드세요. 월요일엔 아몬드, 화요일엔 호두, 수요일엔 피스타치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야 다양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견과류 고르실 때는 반드시 무염, 무당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냉장고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세요. 개봉하신 후에는 1, 2개월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고 칼륨은 부종 해소에 좋아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을 예방해서 시력이 나빠지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루 껍질 포함 30알 정도가 적당해요. 네 번째, 캐슈넛입니다. 캐슈넛은 견과류 중 가장 부드러워서 씹기 편해요. 아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이나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다른 견과류보다 부드러워서 씹는 부담이 적거든요. 아연이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캐슈넛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12에서 15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생소하지만 정말 놀라운 견과류예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추천해요.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어서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징은 하루 한두 알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먹으면 셀레늄 과다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섯 번째,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비타민 E와 엽산이 풍부하고 올레산이라는 좋은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요. 심혈관 질환 예방이 필요한 분들이나 뇌졸중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헤이즐넛의 올레산은 올리브 오일과 같은 성분으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일곱 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맛있지만 칼로리가 가장 높아요. 올레산과 팔미톨레산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하루 5-6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콩은 주의하세요.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에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에 오염될 위험이 있어서 노년층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CRU도 좋은 대안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 호박 씨는 아연이 많아 전립선 건강에 좋아요. 참깨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CRU는 견과류보다 작고 씹기 편해서 치아가 약한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혈압 관리엔 아몬드, 뇌 건강엔 호두, 다이어트 중엔 피스타치오, 치아가 약하면 캐슈넛, 갑상선 기능 저하엔 브라질너트를 추천합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만 계속 드시지 말고 돌아가며 드시라는 거예요. 다양한 견과류를 번갈아 드시면 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거든요. 월요일엔 아몬드, 화요일엔 호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오늘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20에서 25g만 드세요. 둘째, 오후 서너 시에 드시고 밤 9시 이후는 피하세요. 셋째, 딱딱하면 불리거나 갈아서 드세요. 넷째, 무염 무당 제품만 선택하세요. 다섯째, 여러 종류를 번갈아 가며 드세요.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확신하는 건 노년기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견과류 하나 제대로 드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실천하시면 심장, 뇌, 혈관 건강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